자, 그러면은 일반각과 호도법 한번 볼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단원 완전히 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천천히 좀 복습하면서 가보자. 자, 일단은 일반각과 동경 시초선 기본 개념 간단히 본다면은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이제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은 x축의 오른쪽 선을 이제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바늘을 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일단 이 시계 바늘 자체를 우리가 이름을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자, 그래서 이 동경과 그다음 여기는 시초선, 기준이 되는 시초선 사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본다면 이 세타를 표현하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는데 우선은 여기를 0도 기준으로 그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의 각을 이제 양각, 그다음 시계 방향의 각을 음각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각도로 본다면 여기를 0도, 여기를 90도, 여기를 180도, 그다음 270도, 그다음 여기를 360도 이런 식으로 좀 돌아올 수 있죠. 그런 다음 뭐 다시 360, 450, 540 이렇게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360n이라는 그 정수배의 약자로 좀 둬서 회전수를 좀 결정하게 되고 참고로 음각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0도, 그다음 여기를 마이너스 90도로 보셔도 되긴 해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180도, 얘를 마이너스 270도, 얘를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각을 표현하는 걸 지금부터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동격 알파가 이루는 일반각을 지금부터 이렇게 볼 겁니다. 알파는 360의 정수배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런 느낌을 도는데 이 n은 그냥 바퀴수 회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전수에서 만약 n이 1이면은 요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세타만큼 더 갔다. 만약에 이 n이 마이너스 1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다음 세타만큼 더 갔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60n을 붙여서 일반각을 정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기본 개념 대충 기억날 테니까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반각은 이제 360n 플러스 알파 이런 느낌이 나타낼 건데 자 OP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제 일반각을 본다면은 얘가 나타내는 일반각이 45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OP라고 쓸게요. OP는 360n 플러스 45도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얘는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시초선 기준으로 음각 마이너스 60도만큼 회전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합니다. 360n 빼기 60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일반각에선 이 뒤에 있는 각을 0도에서 360도 사이로 좀 지정해요. 그래서 이 음각 마이너스 60도는 양각 기준으로 300도 이렇게 보죠. 300도. 그래서 이 뒤에를 360엔 플러스 300으로 두시면은 얘를 우리가 동경인분은 일반각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300도 취급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자라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그럼 2번 50도가 나타내는 각은 그냥 360 곱하기 0, 그 다음 플러스 5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회전 자체가 없는 거고 그냥 50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585도는 얘 360의 배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60 그다음 마이너스 720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 마이너스 585를 강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알파각을 0에서부터 360 사이로 맞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720 좀 더 작은 걸로 마이너스 720 플러스 그런 다음에 720에서 585 빼면은 이게 몇 도가 되면 5, 1에서 8 빼면 7, 3, 6에서 5 빼면 1, 135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20도만 360도 방향으로 음각으로 마이너스 두 바퀴만큼 돌렸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140도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 바퀴를 돌려요. 요거는 1080 플러스 60 이런 느낌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360도만큼 세 바퀴 돌리고 60도만큼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405도, 마이너스 360, 그 다음 마이너스 720인데 얘보다 좀 더 작은 마이너스 720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720 플러스 그 다음 차이가 720에서 405를 빼면은 315인가요? 요 정도 좀 차이가 나죠. 315. 그래서 플러스 315도 이렇게 나타내서 음각 방향 360 곱하기 시계 방향 두 바퀴 회전하고 그 다음 315만큼 돌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분면의 각. 1, 4분면은 일반각 기준으로 0도와 90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2, 4분면은 90도와 180도 사이. 그 다음 3, 4분면은 180과 270 사이. 4, 4분면은 270과 360 사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되기는 한데 자, 몇 4분면의 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번부터 볼게요. 자, 460도는 360도 플러스 100도예요. 그래서 얘는 1사분면과 10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4분면은 2사분면. 90과 180도 사이에 있는 2사분면의 각이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770도. 얘는 720도 플러스 50도이기 때문에 50도는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해서 얘는 1사분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510도는 얘보다 좀 더 작은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210도 이렇게 나타내시면 마이너스 510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각은 시초선 기준으로 210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210도는 한 여기쯤이죠. 180을 좀 더 넘어선 부분이니까 얘는 3, 4분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뭐 처음 들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90도 얘는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330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뭐 마이너스 720 빼고 330도라고 보시면은 0도 기준으로 270도에서 60도만큼 더 가면 330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4, 4분면의 각을 나타내 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호도법입니다. 한 번에 다 나오네요. 자, 호도법은 일단 1 라디안 그러니까 도라는 그 도가 있어요. 도. 이렇게 그 각도 우리가 도를 쓰죠. 도를 이제 라디안 각으로 바꾸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쓰죠.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180도는 파이 취급을 한다라는 게 호도법인데 일단 근본적인 가볍게만 보여줄게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좀 알아본다고 치면은 일단 1 라디안의 정의를 아셔야 되거든요. 1 라디안. 1 라디안의 정의가 원이 있어요. 자, 요런 원이 있는데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중심각이 있습니다. 근데 1 라디안의 기본 정의가요. 이 반지름의 길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 반지름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있는데 이때 기억해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가 1 라디안의 중심각으로 정의를 한다. 서양에서 이렇게 정해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비례식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반지름을 R로 보시면은 호의 길이도 R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비례식으로 1 라디안 각도일 때는 중심각이 R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정비랍니다. 정비라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를 우리가 360도로 볼게요. 이 원의 전체 360도로 보면은 360도일 때 이때 원의 중심각 360도 기준으로 전체 호의 길이 즉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 되거든요. 2파이 r 이런 느낌이 돼서 일단 얘를 그 비례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곱했을 때 2파이 r 라디안은 1이랑 곱해서 얘는 360도 곱하기 r이다.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반지름 r과 r이 사라지면은 2파이의 라디안 각이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2파이라는 각이 우리가 36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로 나누면은 파이의 라디안은 180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파이는 180도.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 쓰던 이 라디안이란 각을 우리가 쓰는 180도로 옮겨주는 과정 혹은 도를 파이로 바꾸는 과정을 호도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몇 개 암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파이의 라디안은 180도기 때문에 먼저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방법. 뭐 0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를 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 파이 자리 180을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0은 0도고요. 6분의 파이는 30도고 파이 자리 180인데요. 4분의 파이는 45도, 3분의 파이는 60도, 그 다음 2분의 파이는 90도, 파이는 180도, 2파이는 360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과정. 이번에 이제 0도, 그 다음 30도, 45도, 60도, 그 다음 90도, 180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특수각을. 그러면 0도는 분모에다 180 붙이면서 파이를 붙이면 돼요. 180분의 0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0이라는 소리예요. 0은 0이고 30도는
180분모로 붙이면서 파이. 그래서 얘는 180분의 30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좀 써줘. 그래서 6분의 파이. 뭐 바꾸는 거 알 텐데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가볍게만 설명해봅시다. 6분의 파이. 그 다음 45도도 180 붙이고 파이 붙이면 돼요. 180 파이 붙여서 얘는 4분의 파이. 그 다음 60도도 180분의 파이 붙이면은 3분의 파이. 그 다음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뭐 360도는 2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일단 호도법이 뭔지는 알 겁니다. 자, 그래서 동경 문제 살짝 보시면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호도법과 60분법. 그래서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각은 호도법으로 고치고 라디안으로 고치고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60분법, 우리가 원하는 각도, 도로 고쳐주자 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15도는 라디안으로 바꿀 때 180분의 15파이 이렇게 바꿔서 이게 각도가 되니까 12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20도 마찬가지로 180분의 120 파이 이런 느낌 잡아서 얘는 3분의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각도 라디안 각을 일반적인 도로 바꾸는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 자리에 180을 바꿔서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10도 이런 느낌 잡을 수 있고 그런 다음 여기 파이 자리 또 180 대입하면 3이랑 180 약분해서 60 곱하기 5 300도 이렇게 라디안으로 고쳐주면 아니 도로 고쳐주면 된다. 라는 소리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게 마지막인데 일단 첫 번째 단의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아는 공식 좀 바꿔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공식들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중1 때 배웠던 공식 먼저 보도록 합시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다시 외울 거예요. 어쨌든 다시 외우면 되는데 자, 중1 때 배운 공식이 뭐였냐면은 자, 여기가 x도 반지름이 r, 코의 길이 l, 부채꼴의 넓이 s 이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뒤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1들도 알아요. 이건 뭐냐면은 코의 길이 l은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x도. 그다음 전체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도. 그런 다음에 넓이 s는 또한 2분의 1 rl. 이게 중1 때 외웠던 세 가지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라디안 각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변환을 합시다. 여기는 x도를 세타 라디안으로 볼게요. x도를 세타 라디안으로 볼 거야. 이때 변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180분의 x 파이가 됩니다. 왜냐면 x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붙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x를 세타로 바꿀까? 그래서 얘는 x는 잠깐만 아니다 이 상태로 두고 그러면 이제 x는 뭐냐면은 얘가 180분의 파이를 반대로 역수로 넘기면은 파이분의 180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파이분의 180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x도 자리에 모두 파이분의 180 파이분의 180 세타를 넣을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x도 자리에는 파이분의 180 세타. 그다음 두 번째 여기도 파이분의 180 세타가 돼서 자, 얘를 우리가 라디안형 공식으로 쓸 때 외우기가 좀 더 쉬워서 보통 얘를 외우는데 자, 파이 약분되고요. 2 곱하기 180, 360 약분하면 자, 첫 번째 공식이 L은 R 세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X 자리에 파이분의 180 넣으면은 파이 약분되고 180, 360 약분해서 2가 남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는 2분의 1 R에는 그대로 둬서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을 바꿀 거예요. 호도법을 이용하는 공식으로 본다면은 요 가운데가 x도가 아니라 세타 라디안으로 표현됐을 때 라디안가 그러면은 일단 코의 길이 L은 R 세타 반지름이랑 요 중심각을 곱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 세타를 그냥 그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S는 2분의 1 R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문제 보면서 좀 설명을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세타 라디안으로 표현됐을 때는 R 세타 2분의 R 제곱 세타 2분의 RL에 넣으시면 되긴 해요. 그럼 그 문제는 밑에 있을 텐데 1번부터 보죠. 자, 120도로 나와 있고 L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공식을 3개 모두 쓸게요. L은 R 세타. 첫 번째 공식. 그러니까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3번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세타는 대신에 라디안이었대요.
근데 얘는 디그리죠. 60분법이지. 그래서 요것만 라디안으로 고치세요. 12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은 180분의 120 파이. 그래서 3분의 2 파이로 바뀌어요. 3분의 2 파이. 그럼 첫 번째 L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 반지름 R 자리 6 넣고 세타 자리에 3분의 2 파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L은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2 파이 곱하기 6. 그래서 얘 약분되면은 4 파이. 요 호의 길이는 실제로 4 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요. 둘 다 넣어줄게요. 자, 1번 여기다 넣으시면은 반지름 R 자리 6, 세타 자리 3분의 2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에가 36이고 2, 3, 6 약분되면 12 파이. 부채꼴 넓이 12 파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2분의 1 RL에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는 L 자리는 호의 길이 4파이, 반지름 R 자리 6 넣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파이니까 그래서 12파이 똑같이 나온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먹는 건데 자 2번은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 2번은 할 필요가 없고 이건 보기 7번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음, 어차피 보기 8, 보기 9는 뒤에서 문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냥 요 정도로 공식을 쓴 것 같다.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대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볍게 확인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각의 동경을 좌표 평면위에 나타내라고 하는데 480도는 360 플러스 120.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회전수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120도를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0도와 120도. 그러니까 120도 이루는 각 여기를 좀 나타내시면 돼. 그래서 얘는 2, 4분면에 있겠죠? 그래서 2, 4분면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 930도 같은 경우는 720도 플러스 210 이렇게 나타내실까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720 무시하세요. 두 바퀴 돌았다는 소리고 210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80도 라인이니까 걔보다 좀 더 가요. 요렇게 가면 210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4분면은 3, 4분면 이런 느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780인데 요거를 얘보다 좀 더 작은 마이너스 1080 플러스 300으로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얘가 이루는 각은 300도입니다. 그래서 뭐 300도는 0도, 90도, 180도, 270도니까 조금 더 가. 여기까지가 한 대충 300도가 돼요. 그렇죠? 300도가 돼서 얘가 이룬 동경은 4, 4분면에 위치한다.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1020도도 마이너스 1080 더하기 60도 이렇게 보시면은 1080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60도만 보시면은 시초선 기준으로 60도 1, 4분면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뭐 솔직히 고해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발전 문제. 하나는 호도법, 하나는 일반각인데 그냥 뭐 둘 다 해봅시다. 자, 1번 360n 플러스 260이 마이너스 980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마이너스 98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80 그 다음에 플러스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60n 플러스 100으로 가요. 100. 1번 틀렸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자, 마이너스 16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0 플러스 200이요. 일반각 200 맞으니까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답은 1번 벌써 나왔는데 자, 3번 보여드릴게요. 730도 같은 경우는 720 플러스 10도죠. 그래서 여기 10도니까 3번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럼 4번은 이제 호도법으로 갈 거거든. 자, 호도법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아까 그 360도가 2파이라고 생각한대요. 360도는 2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거든. 거기서 6분의 5파이 나오면 6분의 7파이죠. 그래서 일반각 6분의 5파이 문제 없는 거예요. 호도법 표현도 문제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13파이 이게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대분수고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4파이를 2파이의 2배 2n파이라고 보시면 3분의 파이 문제 없으니까 답 5번도 문제 없고 1번이 틀렸다.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시험에도 안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런 느낌인데 자, 2번 동경의 위치와 4분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잡아주세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스타트를 어떻게 잡냐면은 2, 4분면이 몇 도와 몇 도 사이냐면 90도와 180도 사이. 일반각으로 볼게요. 디그리로.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돼요. 세타는 요 사이에 있는데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기는 해요. 근데 얘가 회전을 몇 바퀴 했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음각 회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너상 앞에다 반드시 360n을 이렇게 쓰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360n 플러스 90보다 크고
360n 플러스 18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2, 4분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는 그냥 항상 붙이면 됩니다. 항상 붙이면 되는데 자 여기서 2분의 세타를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을 잡으라고 하니까 요 식을 전체를 2로 나누면 180n 플러스 45보다 2분의 세타가 더 크고 그 다음 오른쪽은 180n 플러스 90보다 작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n에 0부터 넣는 거예요. n은 모든 정수가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n에 0을 넣으면은 2분의 세타는 45도와 90도 사이. 이런 각을 좀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n이 1일 때는 180 더하기 45, 225도, 225도 2분의 세타가 더 크고 180 더하기 90, 270보다 작을 겁니다. 그 다음 n자리 1을 넣으면은 얘가 360도가 돼요. 그러면 그냥 다시 무시가 되니까 그냥 2분의 세타는 다시 45와 90도 사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360도 무시해도 그만이거든요. 그 다음 n이 3일 때는 다시 이게 이제 540이 되는데 그러면 360 빼도 상관없습니다. 360 빼도 상관없으니까 225와 210 사이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세타라는 동경은 45도와 90도 사이도 있고요. 아니면은 225도와 270도 사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여기는 1사분면이죠. 1사분면 그다음 여기니까 3, 4분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1, 3, 4분면을 모두 구해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취급해주면 되는데 자 뭐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변형 문제 352번도 나쁘지는 않아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세타가 2, 3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범위를 단위원 안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각도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랑 스타트 똑같이요. 세타가 2, 4분면 여기 있으니까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세타는 360n 플러스 90보다 크고 그런 다음에 360n 플러스 180보다 작겠죠. 그런 다음에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전체를 3으로 나눠. 3 나누면은 3분의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20n 플러스 30보다 크고 그 다음 120n 플러스 60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이게 n이 모든 정수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0부터 넣는다고 치면은 n이 0일 때는 3분의 세타는 30도와 60도 사이. 그 다음 n이 1일 때는요. 150도와 3분의 세타는 180도 사이. 그런 다음 n이 2일 때는 270도와 3분의 세타는 얼마죠? 2 대입하면 300도. 이런 사이가 되고 n이 3일 때부터는 다시 반복해요. 왜냐면 n이 3일 때는 3 넣으면 360이 되니까 다시 30, 60, 4일 때는 뭐 150, 180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이거를 각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색칠을 줄 건데 자 일단은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여기는 30도와 60도 사이. 여기 이제 30도, 여기 전체 60도 사이에 있는 요 부분에 일단 머물 수가 있습니다. 30과 60 사이. 그 다음 두 번째 150과 180 사이 머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 150도와 180도 사이. 그러니까 여기 150도와 180도 되는 사이를 머물 수 있다. 여기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270과 300. 이거는 여기 이제 270부터 그 다음 300도 사이.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이곳도 좀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3분의 세타가 머무르는 자리는 이렇게 세 개를 합치고 이 세 개를 합친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은 중심각으로 보세요. 여기 하나당 30도, 30도, 여기도 30도죠. 이 세 개만 따로 빼면은 그냥 중심각이 90도고 반지름이 1인 부채꼴. 요 세 개를 합쳤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파이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353번. 비슷하게 할 건데 좀 귀찮긴 한데요, 솔직히. 근데 풀이 방법은 비슷하니까 그냥 가볍게 해볼게요. 여기 단어는 어쨌든 좀 약간 외워줄 건 있습니다. 그냥 약간 귀찮아요. 자, 이거는 그냥 두 개를 모두 하시면 되는데 자, 세타가 4, 4분면 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야 되는데 각도 기준으로 270도와 36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타는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아야 되는데 360n 회전수는 그냥 계속 붙여주시면 돼요. 360은 플러스 360. 그리고 이거는 그냥 360n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줄게요. 자, 그리고 3분의 세타 먼저 보시면은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누면은 120n 플러스 90.
그 다음 오른쪽은 120n 플러스 120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동시에 4분의 세타도 보시면은 4분의 세타는 90n 플러스 67.5도. 그 다음 오른쪽은 90n 플러스 90. 뭐 이런 느낌을 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세타부터 하나씩 보세요. 3개 대입하면 되는데 3분의 세타 n이 0일 때 보시면은 이제 이건 살짝 지울게요. 자, n이 0일 때는 3분의 세타는 90도와 120도 사이. 여기는 딱 봐도 2, 3분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n이 1일 때는 얘가 210도와 그 다음 3분의 세타는 240도. 요거는 3, 3면입니다. 3, 3면. 그 다음 n이 2일 때는 3분의 세타는 330도와 그 다음에 360도 사이. 그럼 여기가 이제 1, 3면, 얘는 3, 3면, 얘는 4, 3면. 그래서 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1, 3, 4, 4분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자, 위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제 4분의 세타 넣을 건데요. 4로 나눴으니까 n에 4까지 넣을 거야. 그래서 n에 0을 넣으면은 4분의 세타는 67.5도와 90도 사이. 그 다음 n자리 1 넣으면은 90 더하기 67.5, 157.5도와 4분의 세타는 180도 사이. 이런 느낌 되고요. 그 다음 n이 2일 때는 180 더하기 67.5는 247.5와 그 다음 270도 사이. 그 다음 n이 3일 때는 337.5도와 그 다음에 얘는 360도 사이. 이렇게 좀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1, 3면, 2, 3면, 3, 3면, 4, 3면 이렇게 돼 있죠. 각도로. 그래서 4분의 세타에 나타낸 동경은 1, 2, 3, 4에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모두 나타내는 3면은 1, 3, 4, 3면. 교집합을 이용해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둘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3면은 1, 3, 4다. 자, 그렇게 나타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좀 어려워요. 다음 내용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세타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얘를 좀 메인으로 잡아주세요. 이거 설명하다 아마 시간이 좀 끝날 수도 있는데 자, 얘를 외우려고 해봤자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하죠? 어차피 2주일 지나면 또 금방 선생님 이게 뭐였죠? 까먹었는데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요. 여기는 정말 외우기가 사실 나도 잘 안 외워지거든요. 나도 이거 선생님 두동경 일치 조건이 뭐예요? 아니면 두동경 원점 대칭 조건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나는 안 외워. 안 외워도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연습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주는데 일단 여기 기본 패턴이 5개가 있어요. 1번. 두 동경의 일치. 얘를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림만 기억해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시계바늘 하나랑 다른 시계바늘 하나가 이렇게 겹치는 게 두 동경의 일치입니다. 그럼 이때는 특징이 얘네들이 이루는 각 알파가 동일해져요. 이게 두 동경이 일치되는 그림만 기억합시다. 이러면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 2번. 문제 바꿔주면서 해줄게요. 자, 2번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방향이 반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한 시계바늘이 이제 위쪽을 보고 있고 다른 시계바늘이 반대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일직선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요런 보조는 기억해요.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여기가 180이 됩니다. 이 정도의 그림을 기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림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공식 외우는 건 어렵는데 그래서 그림만 딱 기억하시면 쉽게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두 개의 시계바늘이 X축 대칭이면은 하나는 위에 보고 있고 130 기준법인데요. 하나는 아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그럼 위쪽 알파로 잡았으니까 아래쪽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는 각도를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시계바늘 하나가 알파, 반대쪽은 여기가 양각, 여기는 음각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면 무난하게 풀 수 있고 자, 4번 Y축 대칭.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Y축 대칭이면은 두 동경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가 오른쪽 보고 있으면은 하나는 왼쪽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입사각 관사각 때문에 여기가 알파면은 반대쪽 여기도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루는 요 각은 180 빼기 알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면 돼요. 참고로 여기도 이제 알파 플러스 180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번 그림은 음, 이런 게 있어요. 두 동경이 y는 x 기준선으로 대칭.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y는 x 기준선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여기가 y는 x. 그럼 동경 하나가 이쪽 보고 있을 때는 빨간색 할게요. 여기 보고 있을 때는 반대쪽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뒤집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알파 잡고 요 반대쪽이 알파거든요.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90 빼기 알파로 잡니다. 요 정도 그림까지만 기억하면 이론상 다 풀 수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뭔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 이제 세타는 0과 360도 사이에서 모두 구하는 건데 7세타와 세타는 그냥 냅둘게요. 요거 냅두고 1, 2, 3, 4, 5를 하나씩 다 풀어주면 어차피 변형 발전 푸는 거랑 똑같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1치 할 때 물론 수능에는 안 내요. 안 내기는 한데 근데 이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겁니다. 왜냐면 이론상 3점에는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내긴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나는 왜냐고 생각하면은 이거 만약에 모의고사에 된다? 애들 그냥 다 틀릴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왜냐면 고2 때 배웠는데 고3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내용 중 하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다 암기식으로 풀어서 그런데 절대로 암기식으로 안 풀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1번. 자, 1차다. 그림만 잘 보세요. 일반화 시키면 되는데 푸는 방법 다 똑같으니까 잘 보세요.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은 7세타랑 세타를 그려요. 대신에 일치하게 그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하나가 7세타.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하나가 세타. 이렇게 둘이 겹치도록 이렇게 그려. 7세타랑 세타가 겹쳐요. 그럼 이때 일반각을 알파로 잡는 순간 끝. 그럼 이게 뭔데요라고 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 일반각을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7세타라는 동경은 360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 7세타는 360n 플러스 알파다. 이때 세타는요. 여기 회전수가 좀 다르거든요. 세타는 360m 플러스 알파다. 똑같이 잡아. 그리고 외울 건 딱 하나요. 알파를 없애면 끝납니다. 알파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둘을 당연히 가간법으로 빼주면 돼요. 빼주면은 6세타는 여기는 n과 m이 모두 정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360 곱하기 정수.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n에서 m 빼봤자 정수니까 6세타는 360 곱하기 정수 6으로 나누면은 세타는 60 곱하기 정수가 1번의 답이 됩니다. 그럼 그 답을 0과 360도 사이에서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세타 여기 정수가 0이면은 세타는 0도 그 다음 여기가 1이면은 세타는 60도 이런 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수에 2 넣으면은 2 곱하기 60, 120. 요 범위에 맞는 답을 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n이 3, 여기 정수가 3이면 180, 여기가 4면은 240, 그 다음에 얘가 5면은 300. 6부터는 360 넘어가죠? 이것들을 다 쓰면 그냥 정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할게. 그림 하나 그려서 일반각 표현하고 마지막 알파 소감. 이러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자, 2번 풉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화 그림만 잘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세타가 요쪽을 봐요. 근데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상에 있다. 반대쪽을 보시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 반대쪽을 보는 게 있는데 그림이 약간 안 맞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이게 7세타라고 보세요. 이게 7세타. 7세타면은 이 세타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보시면은 하나만 기억해요. 그림 아까 다 보여줬어요. 알파면은 여기를 180으로 보시면 돼요. 일직선이니까. 그러면 7세타가 이루는 거는 시초선 기준으로 알파 플러스 180. 그래서 7세타는 360n 플러스 18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타는 360m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냥 다른 문자. 그리고 세타가 이루는 건 알파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그럼 마지막에 알파만 소거하면 끝나. 그래서 두 식을 빼면 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은 선생님 언제 빼요? 아니면 언제 돼요? 이지랄하고 있는데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알파가 똑같으니까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로 풀면은 공식 안 해고도 좀 풀 수 있으니까 연습해주면 돼요. 한 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림만. 그럼 6세타는 아까처럼 360 곱하기 정수 그 다음 플러스 알파 없어지고 1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60 곱하기 정수배 그 다음 플러스 30 이런 느낌이 되는데 정수에 0 넣으면은 30도 돼요. 0과 360도 사이. 그 다음에 정수에 1 넣으면은 90도 이게 다 됩니다. 두 번째는 150도, 세 번째 210도, 네 번째 270도, 다섯 번째 330도 여기까지 다 쓰면 정답이다. 그럼 문장만 바꾸면 3번 문제가 됩니다. 요 문제 갖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변형 발전 푸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3번. 여기 이제 이거를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바꾸면 3번 문제가 돼요. 변형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는데 자, x축 대칭이면은 여기 세타가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7세타가 마주 보는 데는 이제 이쪽을 그리면 돼. 이쪽이 7세타. 이때 일반각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양각 알파, 음각 마이너스 알파. 1, 3년 기준으로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고 그럼 세타가 이루는 거는 360n 플러스 알파, 7세타가 이루는 거는 360m 마이너스 알파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알파 소거기에서 당연히 더하시면 돼요. 더하냐 빼냐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서 알파 없애려면 더해야겠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8세타는 360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 정수 들어가죠. 그러면은 8로 나누면 세타는 45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45, 2 넣으면 90, 3 넣으면 135, 4 넣으면 180, 5 넣으면 225, 6 넣으면 270, 7 넣으면 315. 다 쓰면 돼요. 360. 그렇지? 요 범위 맞게끔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바꾸면 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있는 자, Y축 대칭 문제로 바꿔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림만 기억하면 이론상 다 풀 수 있어요. 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각 세타를 여기다 좀 잡았을 때 7세타를 나타낸 동경은 반대쪽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7세타 잡아요. 그럼 세타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잡으시면은 오른쪽도 입사각 반사각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7세타가 이루는 실제각은 180 빼기 알파가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풀이가 좀 공통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7세타는 360n 플러스 180 빼기 알파. 이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이 좋으니까. 왜냐면 외우는 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풀면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림만 떠올까? 그렇죠? 그 다음 세타는 360m 플러스 알파. 그래서 두 개를 더 하시면은 알파가 소가 되겠죠? 그래서 8m은 8세타죠. 8세타는 360의 실수배 플러스 180. 그러면 세타는 45의 정수배 플러스 22.5도. 이런 느낌이 되니까. 네모에 0 넣으면 22.5도, 1 넣으면 67.5도, 2 넣으면 45도 넣으면은 뭐 대충 112.5도인가? 아마 충중 이렇게 해서 360까지 다 세면 돼요. 그렇죠? 범위 줄여주면 그만큼 답은 줄어들 겁니다. 그거 잡고. 자, 마지막은 y는 x 대칭. 자, 5번. y는 x 대칭 보여주고 오늘 설명은 이 정도까지 딱 해줄게요. 깔끔하게.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채꼴 딱 보는 거니까. 자, y는 x 대칭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가운데 y는 x를 잡아줍니다. 자, y는 x. 자, 그런 다음에 두 동경이 어떻게 방향을 보시면 되냐면은 하나가 이쪽 보면은 얘에 대해서 접혀야 되니까 하나는 이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가 세타, 하나는 7세타 이렇게 적어줬죠. 세타, 7세타. 그럼 일반각은 세팅을 여기를 알파라고 해주세요. 세타 쪽. 알파라고 하시면은 요 반대쪽이 알파가 되거든. 그래서 7세타가 이루는 요 각은 90 빼기 알파. 약간 이렇게 잡아서 일단 7세타는 360n 플러스 90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세타는 360m 플러스 알파 이런 느낌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마무리는 알파 소거입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두 개 더하시면 8세타는 360의 정수배 플러스 90. 그럼 세타는 45 곱하기 정수배 플러스 12.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뭐 대충 0부터 집어넣으면은 12.5도 아니면 1 넣으면은 57.5도 2 넣으면 뭐 102.5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 각을 좀 줄이면은 뭐 이렇게 소수 분수 섞인 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모든 답을 써주면 된다. 그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고요. 밑에 문제 봐봤자 똑같습니다. 그냥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이렇게 나오면은 더하면 뭐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직접 유도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 다 할 수 있으니까 방금 했던 5가지만 깔끔하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수능 시험이랑 모의고사 시험에 나오진 않았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낸다면 내가 장담합니다. 오답률 넘칠 거예요. 이거. 그 정도로 애들 많이 까먹는 유형이기 때문에 난 좀 냈으면 좋겠어요. 변별력 주고 싶죠? 3점짜리에서 좀 주라고 이상한 그 4점 중킬로 주지 말고. 그러면 기본 개념 아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3점에서 딱 깔립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부채꼴도 해주고 싶긴 한데 할까요? 아니요? 왜요? 어? 알았어요. 다음 시간. 자, 부채꼴하고 삼각함수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마무리해드리도록 하죠.